오늘은 해외 금융 계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매년 6월이면은 1일부터 말일까지 해가지고 해외 금융 계좌에 대해서 신고하는 네. 그 법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변화가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네. 한번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금융만 신고하고 부동산은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되죠.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취득할 때 뭐 신고하는 게 있어서 네.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신고가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해외에 금융 계좌가 있다라고 신고를 하는 그 기준 매월 말일로 봐요. 그리고 금액은 5억. 5억. 5억을 넘으면 신고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2018년도 거를 이제 2019년 6월에 신고를 하는데 네. 그러면 2018년 1월부터 이제 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으로 네. 단 한 번이라도 5억의 잔고가 넘으면 네. 신고를 하는 넘었으면 건가요?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요. 매달 5억 이내로 좀 관리하는 기준이 필요할 것 같네요. 관리가 가능하면 뭐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근데 매월 말이면 환율에 따라서 네. 그 기준가도 조금씩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매월 말 기준 환율 따라서 5억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대상이 뭐 개인과 법인 이렇게 나눠지기는 하는데 네. 개인은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느냐 아니냐라는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국내에 183일 이상 있었다 거주자로 보는 거거든요. 대사관 직원들이나 네네. 아니면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네. 뭐 183일 이상 뭐 몇 년, 2년, 3년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네. 그렇다면 신고를 해야 되나요? 이제 예외 규정이 좀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가 있고 네. 이제 재외국민이라 해서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에 사는 사람 183일은 네. 재외국민이고 정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네. 과거 10년 동안 봐가지고 현재 시점에 소급해서 5년 이상 한국에 있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거주자가 되는 거고 아닌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를 해주고 있죠. 이제 거주자인 한국 사람이 해외에 금융 계좌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세수가 세고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해외 금융 계좌 5억 이상이면 다 신고를 해라. 이게 이제 기본 취지죠. 즉 해외에다가 계좌를 만든다? 왜 만들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해외에서 일하는 경우 그렇죠. 사업을 한다든가 네. 뭐 근무를 한다든가 네.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뭐 그쪽에서 부동산을 취득해서 별도의 수입을 얻는다든지 네. 그러니까 금융거래를 통해서 이제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해서 신고를 하라.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개인은 알아봤고 법인에 대해서는 뭐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법인은 이제 좀 구체적인 기준들이 너무 많은데 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가 한국에 있는 법인이면 신고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 실질적이라는 게 뭐 특수관계자, 특수관계 법인, 뭐 지분 이런 걸 따지는데 그건 이제 너무 복잡하고 네.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한국에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신고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고를 안 하면 네네네. 혹은 미신고 혹은 누락 뭐 이런 기준이 되면 네. 과태료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 과태료가 이제 10%에서 20%까지. 뭐 그러니까 20억이 안 되면 뭐 10%고 네. 20억에서 50억까지는 또 15%, 50억 넘어가면 20%.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네. 걸렸다. 그러면 그 해만 과태료를 내는 게 아니라 네. 과거에도 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도 신고를 안 했고. 그렇죠. 그게 매년이에요, 과태료. 20%의 과태료를 적용받는 분이 5년만 누락하면 그냥 원금 다 뺏기네요. 세수 확보에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숨길 수 있는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신고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봐야죠. 그러겠네요. 과태료 무서워서 신고하셔야 된다는 얘기 네. 오늘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네네네. 같고요. 포상제도가 있더라고요. 안내를 해주시죠. 요즘에 우리 사회가 이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5%에서 15%까지예요. 네. 그리고 한도가 20억까지. 제가 가령 네. 국세청이겠죠. 네. 박승사 해외 계좌 있는데 신고 안 했다. 네. 이렇게 그냥 던지면 한번 뒤져가지고 걸릴 것 같은데 가능한 건가요? 걸려서 뭐 문제가 돼서 세금 추징할 수 있겠지만 포상금을 받지 못해요. 구체적인 증빙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기분 나쁘다고 해외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을 그냥 신고하면 뭔가 하나는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렇다고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라 제가 한 제보가 국세청이 세금을 걷는데 획기적인 도움이 돼야 돼요. 제가 국세청에 전화해가지고 네. 누구 확인해보세요 이런다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진 않아요. 아, 그렇죠. 그거는 너무 말이 안 되고. 어떤 근거가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해외 금융 계좌잖아요. 네. 계좌번호를 안다든가, 잔고에 있는 뭐 캡처가 있다든가. 결국에는 내부 자료가 아닌 이상은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게 특수관계자나 뭐 이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제보를 하는 거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제보하기는 또 사실 쉽지 않죠. 주변인들에게 잘하십시오. 네. 적은 가까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뭐 어떤 절세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정확한 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런 해외 금융 계좌를
저희가 또 국내로 가져오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합리적인 방법을 활용하셔야죠. 그렇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요즘에는 해외 금융계좌 갖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은행도 있고 뭐 증권도 있고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인터넷으로 다 가능한 게 그렇죠. 많으니까. 해외 보험도 가입하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는 기준이 10억이었어요. 그 기준을 아직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5억으로 낮아졌다는 거를 명심하시고 내 돈이 5억을 넘었다면 신고하는 거를 놓치지 않고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 저희가 고액 현금 거래 해가지고 기준이 이제 1,000만 원으로 낮춰졌다 이 네.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네. 점점 낮춰지는 것 같아요. 이 5억이 그렇죠. 어느 순간 1억이 되고 그렇죠. 또 그 이하로 줄어들지 네.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시고요.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